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1월 7일 금요일입니다. 즐거운 불금이 찾아왔죠. 네. 제가 방금 전에 영상 하나를 올렸고요.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그동안 세간에 관심이 되었던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어떤 보고서가 나왔어요. 그래서 제가 좀 그것을 자세하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이 바이오 플라스틱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존 플라스틱에 비해서 이 플라스틱을 버렸을 때 그 쓰레기가 이 자연스럽게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자연 생태계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러니까 쓰레기 폐기물을 남기지 않는 그러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말하는 게 이제 그게 바로 바이오 플라스틱입니다. 그런데 그 석유화학협회에서 새롭게 나온 그 연구 보고서 화이트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정책 및 산업 동향이라는 그 주제의 보고서에 의하면은 바이오 플라스틱 수요는 늘고 있는데 한국의 그 소재 생산은 걸음마 단계다 라는 지금 내용이 나왔어요. 자,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니까 표를 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 지금 2019년도부터 이제 2025년까지 앞으로 이 바이오 산업이 어떻게 이제 발전할 것인가 그걸 이제 쭉 이제 도표를 나타냈는데 여기에서 그 2019년도와 2020년도에 그 보면은 이 막대기 아래쪽에는 주황빛깔의 그게 이제 바이오디그레이더블 그러니까 바이오 생분해되는 그러한 이제 플라스틱이 포진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그 녹색 진한 녹색으로 이제 그 자리하고 있는 그 녹색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이오 베이스트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생분해가 되는 건데 생분해되는 거하고 생분해되지 않는 것이 지금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 같아요. 그 녹색 부분을 보니까 그러니까 바이오 베이스트는 생분해되는 거고 여기에서 non biodegradable은 그러니까 생분해가 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. 섞여 있다는 거죠. 그게 그 녹색에 해당되는 진한 녹색에 해당되는 2019년도, 2020년도 그 윗부분, 막대기 윗부분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죠. 그런데 2021년도부터 이제 2025년까지 이렇게 늘 거라는 걸 이제 예측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2019년과 2020년에는 이제 이미 그런 그 수치가 나와서 그 수치를 이렇게 뚜렷하게 주황색과 녹색으로 이렇게 딱 그 표시를 한 거고 2021년도부터는 이제 좀 연하게 주황색도 연한 빛깔로 이 녹색도 연한 빛깔로 보여주는 거는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잠정치죠. 잠정치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고 있지만 지금 그 핵심 밸류체인 그러니까 이 밸류체인이라는 것은 가치 사슬인데요. 한마디로 공급망이에요. 공급망. 이 바이오 플라스틱을 생산할 수 있는 이 공급망 전체 하나의 그런 뭐라 그러죠? 뭐 제조 단계. 그러니까 그 원자재 채굴 단계부터 해서 그것을 1차 제조를 하고 또 2차 제조를 하고 가공하고 뭐 이런 전 그 사이클 단계를 밸류 체인이라고 하거든요. 공급망이라고 하는데 이 공급망에서 소재 생산에 해당되는 공급망이 국내 업체들 사이에서는 부진하다는 그러니까 이 핵심 밸류 체인인 소재 이 바이오 플라스틱은 결국 소재에서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려면은 이 플라스틱 자체의 소재가 바뀌어야겠죠. 기존의 플라스틱은 분해가 안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러한 그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소재로 새롭게 이제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국내 업체들의 기술이 부진하다, 형편없다 그 말이죠. 그러한 지적이 나왔다고 합니다. 이 석유화학협회의 주정찬 그 가톨릭 대학교의 교수에게 이제 의뢰를 해서 이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바스프 이게 지금 글로벌 기업 바스프 글로벌 기업인 바스프, 네이처웍스, 노바먼트 등등 해가지고 글로벌 화학사들은 최근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 규모를
굉장히 크게 확대하고 있다고 해요.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미세 플라스틱 오염 문제 등으로 관련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에 지금 관심을 보이면서 지금 이게 뭔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거죠. 아, 저거 돈 되겠는데? 하면서 이제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유럽의 플라스틱 협회에 따르면은 전 세계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 능력은 작년에 이 211만 톤에서 작년에 211만 톤이었는데 이게 이제 2025년이 되면은 287만 톤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이 최근에 이제 ESG 경영을 강화하면서 이제 이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. 그런데 대부분 그 소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요. 이게 좀 놀라웠어요. 그러니까 이 자체 독자적으로 개발한 소재가 아니라 해외에서 지금 수입을 해가지고 온다? 그거는 거의 라이센스비를 두고서 그 바이오 플라스틱을 지금 해외에서 사가지고 온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.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개발에 그러니까 늦은 거예요. 그 기술 개발에 지금 한 발 늦은 거고 해외에 그 소재를 의존하고 있다? 결국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자립화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 아니냐. 그러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주 교수님, 가톨릭 대학교의 주 교수님은 이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화를 위해서 원료부터 해서 소재, 제품, 순환에 이르는 가치사슬 구축에, 그러니까 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 사이클의 요소마다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. 그런 얘기를 했어요. 그 맞는 말이죠.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이 관련 기술을 개발 중에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 국내 시장이 좀 협소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 협소한 국내 시장에다가 또 경쟁력도 낮아요.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. 근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를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대표적인 대기업으로 이제 몇 개의 대기업을 지금 언급을 했어요. 그 가운데 하나가 LG화학이에요. LG화학이 2020년 10월에 그 석유화학 베이스의 플라스틱인 PP, 그러니까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같은 기계적인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이 자연에서 생분해가 될 수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인 PLH를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. 롯데케미칼은요, 이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MEG로 만든 이 바이오매스를 30%가량 함유를 한 바이오 PET, 바이오 페트병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SK케미칼은 바이오매스를 함유한, 이 바이오매스라는 것은 이제 목축업이나 이 산에 가면은 그런 그 낙엽들 있죠. 그러니까 이런 생물 부산물이에요. 그런 생물 쓰레기들, 이런 것을 이제 모아서 바이오매스를 만드는데 이 바이오매스를 함유한 바이오 플라스틱 에코젠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SKC도 있어요. SKC는 이 바이오매스 기반의 페트, 그리고 PTT, PLA, 필름 등을 지금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고 나노셀룰로스를 활용한 고강도 PBAT를 개발을 했습니다. 제가 한번 그 뉴스 브리핑에서 이 SKC가 PBAT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전달을 해드린 적이 기억이 나요. 삼양사가 그 바이오 플라스틱인가? 삼양사도 지금 그 플라스틱 소재를 새롭게 개발을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내의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석유화학이 아닌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이제 기술을 전환시키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 바이오 플라스틱은 이제 기존의 석유화학 베이스의 플라스틱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바이오 플라스틱이 훨씬 좀 비싸요.
그 바이오, 제가 그 생분해되는 비닐을 한번 사본 적이 있거든요. 근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. 한 일반 비닐의 3배는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반 플라스틱 비닐보다 이 생분해되는 비닐이 가격이 3배에서 4배가 비싸니 일반인들이 그거를 구매하기에는 정말 그림의 떡이죠.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이 국내가 너무 협소하고 또 개발이 되었다 해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이제 결국은 단일한 기업 차원에서 이 단시간에 이러한 기술 확보를 하기 어렵다. 결국은 이거는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 분야를 앞으로 이게 이제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서 보고 이 부분을 좀 대폭적으로 기술 개발하는데 좀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네. 자,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이 지금 그 소재에 한해서는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. 즉,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우리나라 자체 그 독자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키우려면은 정부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제가 또 바로 영상 하나를 더 올릴 예정이거든요. 기다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